들어 역대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 중엔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표결 대신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건 17년 만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2008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원, 월급으로는 215만 6,880원입니다. 인상률은 2.9%에 그쳐 2000년대 들어 역대 정부 첫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극적으로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표결 대신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건 2008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오늘의 합의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1,210원에서 1,440원 사이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낮게 인상률이 제시된 데 대해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크게 반발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최저임금도 덩달아 오르지 않을까 기대하던 노동자들입니다. 이후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430원, 경영계는 1,230원을 제시했고 최종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다만 노동계 대표 절반에 해당하는 민주노총이 회의를 보이콧하며 반쪽 합의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노총 역시 합의 직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사용자 위원 측은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갈등보다는 좀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 전체 우리 어려운 상황을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다음 주에 시작되는 국무위원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어보자며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보좌진에게 음식 쓰레기 버리라 지시하고 비대 고장 수리까지 맡긴 문자가 드러났습니다. 이미 공직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히려 보좌진 탓을 하며 내로남불식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어보자는 입장입니다. 야당에는 묻지마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국정 발목 잡기용 정쟁의장이 아닙니다.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청문회에서 한 명의 낙마도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급진적이고 졸속인 검찰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개혁 방향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개특위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윤상현 의원실에 이어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2차장 출신 임종득 의원 사무실도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측근 회사가 여러 대기업에서 거액을 투자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고쳐 수사를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일당 덕꾸라지들이 특검의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 여사도 함께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주식과 가상화폐가 오르고 있다며 압박했는데 실제 S&P 500과 나스닥을 비롯해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이 수천억 달러를 관세로 걷어들이고 있고
경제도 좋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강력함이 금리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대적 관세 도입 후 기술주와 산업주, 나스닥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썼습니다. 또 가상화폐는 천장을 뚫고 있다면서 연준은 신속히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금리를 3%포인트 내리라고 한 지 하루 만에 또 금리 인하를 언급한 겁니다. 이달 말 열리는 FOMC 회의를 앞두고 본격적인 연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준은 트럼프 2기 출범 후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한 어조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너무 느리다고 비판했고 최근엔 그의 사임까지 언급했습니다. He should resign immediately. We should get somebody in there that's going to lower interest rates. Why don't you call for his resignation?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에도 투자자들이 낙관적 태도를 유지하며 뉴욕 주식시장에서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도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블룸버그는 특히 가상화폐가 천장을 뚫었다는 트럼프의 말도 낙관론에 불을 붙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나 지난 4월 관세 여파로 주식이 폭락할 때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하락했다며 비트코인은 여전히 위험한 자산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미국발 관세 폭풍에 전 세계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최근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상호 관세가 적힌 서한을 각국에 보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관세 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경제산업부 이도윤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이게 사실 말이 서한이지 받은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이 서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우리나라의 상호관세가 적힌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을 받은 나라는 우리와 일본을 비롯한 14개 국가고요. 네. 통보받은 관세율은 20%대에서 40%대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관세 부과 시점은 8월 1일부터고요. 우리는 4월 발표 때와 똑같은 25%를 책정받았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는 4월에 있었고 지금 그것을 한번 유예하겠다 해서 이제 7월 8일까지 유예였는데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보낸 이유 뭐가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상호관세를 발표한 게 현지 시간으로 4월 2일입니다. 네. 그리고 7월 8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협상을 더 하자고 했었죠. 이 협상 시한 직전에 서한을 보낸 건데요. 8월 1일까지 3주 정도 더 시간을 줄 테니까 관세율을 낮추고 싶으면 미국 입장에서 더 매력적인 제안을 가져와봐라. 이런 취지의 압박으로 보입니다. 서한을 보낸 뒤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취지로 보이는 말을 했습니다. I would say firm, but not 100% firm. If they call up and they say, would like to do something a different way, we're going to be open to that. 자, 지금 이런 서한을 받은 우리나라 정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정부는 이 서한이 관세 유예를 사실상 한 달 연장해 준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서한을 받은 직후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료를 내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치열하게 협상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에 협의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어서 다음 달 1일까지 상호 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거로 보고 남은 기간 동안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협상에 박차를 가한다. 지금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란 얘기입니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관세를 논의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여 본부장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3주가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본격적으로 이제 협상을 가속화해서 랜딩 존으로 빨리 그 협의를 진전시킬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번에 협의를 했다. 자, 그렇다면 미국과 협상에서 우리의 과제 뭐로 꼽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최대 목표는 관세율 인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전 품목에 매겨지는 상호 관세도 지난 4월에 통보받았던 25%에서 더 낮춰야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특정 품목에 매기는 품목별 관세에서 미국의 양보를 많이 받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은 자국 이익이랑 많이 연결되는 특정 품목들에는 별도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 관세는 각각 50%와 25%에 달합니다. 철강과 자동차 모두 우리 주력 수출 품목들이기 때문에 품목별 관세 철폐 또는 최소한 인하를 꼭 받아내야 됩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에겐 굉장히 부담인데 협상 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미국 방문해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서 품목별 관세를 철폐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은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을 오히려 더 늘리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추가 부과가 예고된 품목들도 반도체나 바이오, 의약품처럼 우리 주력 수출 품목들입니다. 특히 의약품에는 무려 200% 관세가 언급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So we're going to be announcing pharmaceuticals, chips, and various couple of other things, big ones. 자, 이 협상이라고 하는 거가 어느 일방이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양쪽이 서로 가지고 있는 카드를 교환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쉽게 공개할 수도 없고 자, 우리 정부는 어떤 협상의 카드가 있다라고 판단해야 됩니까? 네, 우선 알려지기로는 우리 정부는 미국이 원하는 제조업 재건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가 우리다, 한국이다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여한구 본부장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뭐 조선이라든가 그리고 이 반도체라든가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미국의 그 제조업 재건에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사실은 이 질문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관세는 인하되는 겁니까?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실 미지수입니다. 정말 관세를 낮출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LNG 사업 협력 얘기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1,300km 넘는 수송관을 통해서 운송을 해서 수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와 기업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우리 정부도 협상 지렛대로 사업 참여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막대하고 사업성도 불확실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먼저 받아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실 이번에 뭐 이런 관세 관련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참 어떻게 보면은 고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관세만 카드를 내민 게 아니라 방위비 분담 얘기도 지금 꺼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통상과 투자, 안보 등 관련 현안을 총망라한 패키지로 협의하자고 미국에 역제안했습니다. 협상 분야를 넓혀서 우리한테 필수적인 품목들은 먼저 구해내자 이런 취지인데요. 다만 관세 부과 시점이 다음 달 1일이어서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도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영하의 온도 속에 얼음 조각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겨울철 빙등축제로 유명한 중국 하얼빈.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들어선 하얼빈 얼음조각 전시장은 실내 온도 영하 5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 2만 3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전시장 내부에는 중국 각 지역의 유명 건축물을 포함한 얼음조각 작품 수천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花江天然冰在这个2月份用了人力大约是2000多人，单独呢用在这个冰雕艺术的这个艺术家就用了200人。 조각가들은 정기적으로 일부 작품을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을 보수하느라 밤낮 없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온도를 영하로 유지하고 있지만 얼음이 서서히 승화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명이 팀워크를 유지해가며 밤샘 작업으로 탄생시킨 대형 얼음 조각도 제 모습을 유지하는 기간은 몇 달에 불과한데요. 관람객들은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작품을 불과 몇 달 뒤에는 다시 볼 수 없어 더욱 귀한 경험이라며 전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한 쿠바, 의약품 부족 문제도 심각합니다. 4살 아들을 둔 제시카 씨는 아들의 생명줄 같은 약을 찾기 위해 매일 약국을 전전합니다. 선천성 식도 기형을 앓고 있는 아들은 하루에 7가지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Un medicamento que le falte, sé que no tenga sondas de aspiración, sé que una cánula que no pueda cambiar, repercute. 하지만 국영약국 진열대는 텅 비어 있습니다. 결국 암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약값은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그나마 민간 NGO 단체가 약을 기부받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해주며 정부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Bueno, gracias a esta fundación hoy pude conseguir los medicamentos para mi mamá que están en falta a nivel nacional completo. Ella es diabética y toma glimepiridina. 쿠바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오랜 제재와 코로나 이후 관광 수입 급감까지 겹쳐 그야말로 붕괴 상태입니다.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의 일부 섬 주민들이避難을 떠났는데요. 섬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12개 섬으로 이루어진 가고시마현 도시마무라.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자 섬 밖으로 대피하는 섬 주민들이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화상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화상 수업에 참가한 이 13살 남학생은 그간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해왔습니다. 육지 학생들이 낙도에서 유학하는 제도를 이용해 섬에서 공부해온 건데요. 이번 지진으로 기숙사 학생 전원이 섬 밖으로 대피하면서 부모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남학생은 안심은 되지만 섬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中の浅いところとか行くともう透明島でしかできない経験ができるっていうのは楽しいです。 지난달 중순 이후 도시마무라 12개 섬에선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모두 1,700차례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호주에서 음식에 독버섯을 넣어 시댁 식구들에게 먹인 혐의로 50대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50대 여성 에린 패터슨 씨는 2023년 7월 별거 중이던 남편의 부모와 시고모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으로 소고기와 버섯을 넣어 구운 비프 웰링턴이란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식사 뒤 귀가한 시댁 식구 4명 모두가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3명이 숨졌고 1명만 치료 끝에 회복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점심 메뉴에 들어간 치명적 독버섯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족들을 진료했던 의사가 상황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It's not so much cold, it was just absent. Just not any expected normal human emotional response to that situation.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패터슨이 독버섯을 직접 채취해 건조한 뒤 건조기까지 버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패터슨은 독이 든 줄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2명의 배심원단은 최근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량 선고는 다음 달쯤 내려질 예정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생활 뉴스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를 피해 바다를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최근에는 조금 더 한적하고 시원한 산을 찾는 관광객도 많습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강원도 고지대에선 밤하늘 은하수까지 볼 수 있어 여름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명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1,100m에 자리 잡은 국내 최대 규모 고랭지 배추밭 강릉 안반대기.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구름 사이로 밤하늘 가득 별들이 쏟아지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어느새 배추밭 주변에 북적이는 차량들. 별 보러 가자 그래서 왔어요. 경치가 너무 좋아요. 가슴이 뻥 뚫리네요. 달빛의 간섭을 받지 않는 금음을 전후해선 별들의 강 은하수가 선명하게 흘러갑니다. 대기오염과 빛 공해가 적은 강원도 태백과 정선, 평창 등 고지대가 별 보기 좋은 명소입니다. 저도 휴대폰으로 밤하늘을 촬영해봤는데요. 날씨 등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제법 그럴듯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백두대간에 부는 강한 골바람으로 밤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떨어집니다. 서늘하다 못해 한기까지 느껴지는 공기는 폭염에 지친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당기는 매력입니다. 서울은 땀이 비 오듯이 흘렀는데요. 여기는 냉장고처럼 시원해서 신기해요. 대관령 기슭 국내 최초의 자연휴양림은 한적한 힐링 여행의 제격입니다. 산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자연이 선사하는 에어컨입니다. 장소도 깨끗하고요. 아주 그냥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지내기가 참 좋습니다. 한여름밤 무더위를 잊고 환상적인 별빛을 감상할 수 있는 백두대간 고원 관광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할리우드의 대표 히어로 슈퍼맨이 새 감독과 함께 더욱 강력해진 액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남녀의 감정을 시적으로 풀어내 베를린 영화제에서 극찬을 받은 영화 봄밤, 그리고 파묘 제작진이 참여한 미스터리 스릴러 괴기 열차도 이번 주 관객들과 만납니다. 개봉 영화 소식 김상엽 기자입니다. 세계 곳곳의 위협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슈퍼맨. Recently, you've come under a lot of fire for what some might. It's a lot. 그를 향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Somehow become the focal point of the entire world's conversation. 렉스 루터는 슈퍼맨을 무너뜨릴 비밀과 함께 역대 최강 악당들을 집결시킵니다. Hey buddy, eyes up here. 새로 투입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제임스 건 감독이 슈퍼맨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갑니다. 각각 파혼의 상처를 안고 술에 빠져 사는 전직 국어교사 연경과 철공서 대표 수환.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두 사람은 알코올 중독과 병으로 죽음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황하지 말라. 손 깨어라. 몸이여. 몸이여. 우연히 결혼식에서 만난 둘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말없이 마지막을 향해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초청돼 시적 드라마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소설보다도 더 함축되고 점점 시적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저는 오랫동안 어떤 장면들은 강렬하게 이곳 광림역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문 사실일까요? 조회수가 간절한 유튜버 다경은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광림역 취재를 시작하고 어떤 미친 사람이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 여자분 인상착의 좀 알려주세요. 여자인 건 어떻게 아셨어요? 괴기한 소문을 담은 영상은 연인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지만 욕심이 커질수록 다경은 충격적인 비밀에 점점 다가갑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까요? 천만영화 파묘의 제작진이 합류해 올여름 다시 한번 관객들을 공포로 초대합니다. KBS 뉴스 김상입니다. 가왕 조용필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28년 만에 KBS 단독 무대에 오릅니다. KBS는 오는 9월 6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광복 80주년 대기획으로 조용필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공연은 조용필이 1997년 빅쇼 이후 28년 만에 선보이는 KBS 단독 무대이자 지상파 방송 기준으로는 17년 만에 단독 무대입니다. 콘서트는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추석 연휴 기간 KBS ETV를 통해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생활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 KB증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3,210선을 넘어서며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하락 반전하는 등 현재 숨고르며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800선을 넘어서는 등 닷새 연속 강세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브라질 보복관세 대응은 시장 영향에 미미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7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견조한 고용 흐름은 지속됐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했고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14포인트 상승한 3,184.37에 코스닥은 5.01포인트 오른 802.7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면 전기전자 업종 강세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신고가를 기록한 뒤 하락 반전했고 삼성전자 강세 속에 현대제철 등 철강과 증권, 석유화학주, 한화솔루션을 비롯한 태양광 관련주 흐름 좋습니다. 이 밖에도 2차 전지주와 삼성 SDI, APR 상승 중인 반면